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시노 아키히로라는 사람의 꿈과 돈이라는 책을 읽고 리뷰 영상을 찍고자 이제 영상을 켜게 됐고요. 진짜 이 형은 제가 이 작가님을 이제 뭐 니시노 아키히로라는 작가님을 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책에서 제가 동네 형처럼 인생을 알려줘요. 근데 진짜 이 형은 진짜 제가 이 영상 제목을 아직 생각 중인데 아마 제목을 형은 진짜 미친놈이야 라는 제목을 쓸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미친놈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예요. 정말 미친 사람이고 진짜 배울 게 많다.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울 게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정말 뭔가 좀 다른 책들에서 느낄 수 없는 좀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책 자체로만 보면 정말 재밌고 쉽고 잘 읽혀요. 근데 좀 호불호가 많이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시야가 많이 닫혀 있는 상태로 이 책을 봤다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자극이 많이 됐던 거는 사실 저도 그냥 일반인들, 그러니까 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한 미친놈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왜냐면 여러분이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갑자기 내년 결혼 앞두고, 그냥 진짜 집에서 책만 읽는다든지, 지금 뭐 한 7개월 동안 한 140권 정도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신기하게 뭐 IQ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IQ도 원래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한 100 정도였는데 지금 한 140 정도까지 올랐어요. 뭐 집에서 책만 읽고 계속 사고만 해서 그런지 하여튼 저도 뭐 제 주변 지인이나 저를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범하지만 가끔 인생에서 미친 짓들을 여러 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미친놈 취급을 받는 제가 봐도 진짜 이 사람은 미친놈이다. 이 형은, 제가 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진짜 이 책을 읽고 이 형이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은 감명을 받았다면 언젠가 나를 한번 볼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저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형이라고 이 사람을 부르기로 했고, 제 마음속에 형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형한테 진짜 인생을 많이 배웠고, 그냥 맥주 한잔, 저는 술을 먹진 않지만 맥주 한잔 하면서 인생을 많이 배웠고,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좀 요즘 나오는 자기계발서와 좀 그런 저희 한국 사람들이 뭐 어떤 방법으로 성공해서 쓴 책들과는 좀 달라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성공에 관련된 책 중에 뭐 근 1, 2년 중에 가장 핫했던 책이 역행자잖아요. 역행자보다 좀 저한테는 그 느낌이 좀 세게 다가왔어요. 이유는 역행자를 쓴 사람도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마음을 울릴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자청이란 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형은 아마 역행자를 쓴 자청이 봐도 이 형은 진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형은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진짜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이 형의 책에 대한 거는 그냥 딱 한 글자로 요약하면 이 형은 미친놈이다. 근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제가 책을 지금 7개월간 한 140권 정도 읽으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돈이죠. 근데, 꿈은 없는데, 돈은 좋아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도 뭐 이런 영상을 하나 제작할 기획인데, 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겠다가 제가 7개월 동안 뭐 주제 넘지만 140권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결론이에요. 꿈이 없으면 절대로 돈이 쉽게 오지 않아요. 애초에 돈이 쉽게 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꿈을 쫓아 사는 그 원피스의 루피 같은 느낌이어야 해요. 원피스의 루피를 보면은 좀 다르잖아요. 그 동료들이 루피를 따르는 이유가 정말 제가 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지만 정말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뚜렷이 보이잖아요. 그런 약간 특이함 때문에 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형이 정말 진짜 이상한 사람 같은데 희한하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런 좀 정신 나가는 사람들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형한테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고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이제 이 책을 보셨거나 아니면 이 책에 뭐 제 영상을 보고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이 책을 읽을지 말지 고민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뭐 이전 영상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연봉 1억이었는데 포기하고 책만 읽고 뭐 그래서 지금 사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뭐, 그런다고 해서 돈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가진 자산은 뭐 제 나이 또래 뭐 상위 몇 프로에 들진 모르겠지만, 뭐 남이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제가 돈에 대한, 지식과 공부와 그런 돈에 대한 시야는 제 나이에서, 상위 1% 안에 든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결국에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것도 사실 인생에서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이 전부는 아니다.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철학자들의 말과 그런 것도 정말 중요시 여기지만 그렇다고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들, 이런 뭐 진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런 가치관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와닿지 않느냐? 절대 아니에요. 저는 좀 옛날부터 좀 이렇게 제 아집과 고집이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 누가 알려주면 쉽게 배우고 또 그 와중에서 제 캐릭터를 찾으면서 시야를 넓혀가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책으로서 정말 많은 스승들, 이때까지 140명의 스승을 만나면서 뭐 2번, 3번, 4번 읽은 책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시야를 넓혔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가 옛날에 시야가 좁았던 내가 이 책을 봤다면은 좀 비관적이고 아마 이 사람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비관적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야가 많이 트이고 나서 내린 결론은 결국 저희가, 돈이란 거는, 그러니까 돈에 너무 매몰되어서도 안 되지만 돈은, 진짜 필요해요. 우리가 뭐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가 썩고 부패했다고 해서 뭐 공산주의를 살 거냐? 그건 안 돼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를 공부해보신, 사회 체제에 대해서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본주의가 아무리 썩고 부패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더라도 공산주의보다는 진짜 1000배, 만배 나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시대가 지나도 자본주의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아나가려면은 돈이 정말 중요한데, 이 돈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돈은 유일하게 좀 본인이 공부해야 되고 특히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돈을 너무 쫓거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비관적인 생각이 많아져요. 그나마 요즘은 이런 책이 나오고 뭐 이런 돈의 속성, 뭐 돈의 심리학 이런 돈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저희한테 나왔기 때문에 돈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사실 솔직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책을 꾸준히 좀 어느 정도 책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집에 읽진 않더라도 책을 사놓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사실 돈을 공부하기 있어서 책보다 좋은 수단 전 아직은 없다고 봐요. 뭐 전자책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뭐 사실 저희가 뭐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좀 공부를 많이 본인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보는 영상들의 그런 퀄리티나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냥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나스닥 미국 주식을 한다. 그럼 미국 주식의 뭐 CPI가 어떻게 나올지, 뭐 금리의 뭐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의 뭐 증시 동향, 뭐 이런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 또한 그랬고 그 사람들이 틀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돈에 대한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돈은 저도 정말 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 공부를 하기 전과 후의 자산은 똑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을 제가 존경하고 좀 정상인 같지 않지만 리스펙하는 이유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 이 사람들이 하는 시스템,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돈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를 배워야 돼요. 하지만 사람마다 인생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인생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얼굴을 올리지 않는 이유도 그 사람과의 미래에 영향이 갈까 봐예요.
물론 제가 영상을 올리고, 제가 머리도 만지고, 좀 사람들한테 제 얼굴과 표정, 이런 것들로 좀 더 제 자신감과 신념을 전달한다면은, 제 유튜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소중한 우선순위가 저와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처럼, 각자 본인 삶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깨달음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저는 나이의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늦은 것도 없고 빠른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대에 정말 엄청난 변화에 도전을 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인생의 중반인 30대 중반에 정말 미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생,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초등학생 때 주식 투자를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그런 사업을 구상했던 사람인데, 같은 반 친구들한테 아마 제가 봤을 때 왕따 당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지금도 나이가 지긋하시지만 집에서 책만 보잖아요. 그럼 거의 왕따나 다름없거든요. 과연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내 주변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정상적인 눈으로 봤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어떤 거에서 내가 감명을 받든 내 가치관이 뚜렷해진다고 할지언정 사실 모든 시야는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제가 간단해요. 제가 근데 너가 저번에 이제 가방을 비워내고 더 이상 돈을 쫓지 않기 위해서 퇴사했다 하지 않았냐. 근데 그거랑 좀 말이 다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말한 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 더 이상 이 일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 재밌지만 그 시스템에 내가 소속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정한 월급을 받는 안정적인 삶에서는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게 제가 퇴사한 가장 큰 이유고, 제가 돈이 싫어서 그만뒀다가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더 이상 돈을 쌓이는 거에 대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예요.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을 누구보다 쫓고 돈의 가치를 탐구하며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돈을 바라보는 시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더 미친 짓을 하면서 재밌는 걸 하면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예요. 그냥 사람들은 보통 안정적인 걸 많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주식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게 보이는 게 가장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이건 인생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육이 많고 좀 그래 보일지 몰라도 두뇌 회전이 빠르고 IQ도 상위 1% 정도 나와요. 한 140 정도 나오거든요. IQ가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그만큼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때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걸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걸 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뇌를 여는 게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고, 저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어떤 분야든 나보다 더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을 보고 읽고 배우면서 제 삶에 그 영향을 녹여내서 실제로 그 생각이 들어야 저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책에서는 행동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일단 움직여야 된다 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생각보다 이 형처럼 그렇게 미친놈처럼 살 수는 없어요. 남의 시선을 정말 의식을 많이 하고 주변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흉을 보이기가 싫어. 이런 생각을 사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남들과 다른 길을 가려면은 일단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관과 시야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제 나이 또래 또는 이제 저보다 좀 어리시거나 더 나이가 있으시거나 여튼 내가 좀 세상에 흥미를 갖고, 저 지금 보면은 이런 별로 안 되는 책, 한 2시간이면 읽거든요. 글자도 많이 없어서. 이런 책을 읽고 리뷰를 하는데도 지금 엄청 흥분돼서, 내 생각을 말하고 뱉는 거에 지금 엄청 흥분돼서 열광돼 있잖아요.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걸 누군가가 공유하고 싶고, 누군가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 저와 비슷한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길을 가려면은 결국에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이런 노동이나 뭐 어떤 시스템들 정말 잘 만들어서 그냥 대중들은 거기에 안주하기 좋게 정말 그럴듯하게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마치 트루먼 쇼의 짐 캐리가 이거 뭔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처음 깨달은 순간부터 어떻죠? 세상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세상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 갇혀있는 정말 그럴듯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럼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일부고, 저는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 나갈 때마다 넌 도대체 무슨 마인드로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들을 버텨내냐 하시겠지만 저한테 책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 나갈 때마다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한 발 한 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전 정말 좋아요. 이게 마치 미래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일본을 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을 가는 정해진 방향의 비행기의 그 윗머리 각도를 처음 시작할 때 1도만 바꿔도 일본이 아니라 뭐 어디 뭐 미국 뭐 하와이 이런 데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관점을 처음에 1도 바꾸는 게 나중에 그게 복리로 쌓여서 엄청난 큰 숫자로 돌아온다고 해요. 실제로 수학이 제가 또 수학도 진짜 수학 옛날에 8등급, 9등급이었는데 수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일반인들의 뇌에서는 1부터 10을 더하면 몇이지? 또는 1부터 10을 곱하면 몇이지?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더하기는 너무 쉬우니까 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1부터 10을 다 곱하면 몇일까라는 숫자를 했을 때 사실 문과적인 사고로 얘기하고 그냥 뭐 한 3, 40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엄청 큰 숫자가 나와요. 제가 어제 책에서 본 내용이라 뇌리에 박혀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뭐 한 5천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뭐 복리의 효과가 누구나 좋은 건 알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시야를 넓혀야 돼. 오늘도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느라 흥분해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 형은 진짜 미친놈이고 이 형 지금 제 말에 공감을 해서 나도 좀 이 사람 말에 좀 설득력이 있다. 제가 오늘 좀 그래도 설득력 있게 말 잘한 것 같거든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셔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트루먼 쇼의 짐 캐리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은 이 형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그냥 적당한 직장에 다니고 청약을 노리고 있고 적당한 집에 사서 노후에 배당이나 연금을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형이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드실 거예요. 그 거부감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스템에 내 뇌가 내 정신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거부감을 이겨내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거부감을 이겨내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달리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